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국가보훈처가 77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독립유공자 303명을 포상합니다. 이번 포상자 명단에는 안창호 선생의 장녀 안수산 선생이 포함됐는데요. 안수산 선생은 미국의 대한인국민회에서 활동하면서 대한인국민회 기관지인 신한민보 영문란을 통해 한국광복군의 성립 등을 기사화해서 널리 알렸다고 합니다.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락해 군자금 모집을 도운 윤도중 선생에게는 건국훈장 애국장이 주서되는데요. 이번 303명의 독립유공자 가운데 안타깝게도 생존 애국지사는 없다고 합니다. 일제와 싸우다 목숨을 잃은 독립운동가는 15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하지만 유공자로 인정받은 분들은 지금까지 17,000여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활동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공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겠죠. 이분들의 삶을 기리고 합당한 예우를 하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월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김현지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우리 지역 고속도로 전반적으로 수월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금호갈림목에서 추풍령 갈림목 구간 차간거리 여유 두면서 지나고 있고요. 반대 부산 방면도 외관나들목에서 건천나들목까지 제속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다부터널 일대도 지체 없고요. 다부터널 지나 풍기와 단양나들목 일대까지 원활합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도 가산나들목에서 칠곡나들목 구간 매끄럽게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내도로입니다. 오늘 시내도로는 대부분 한산한 모습인데요. 다만 두류시장 내거리에서 금봉 내거리 방향, 두류시장 내거리 조금 지난 지점 2, 3차로에서 작업 진행 중입니다. 이 구간 1차로만 통행 가능하니까 참고해서 지나시고요. 동북로 공산수원지 삼거리에서 연암 내거리 구간 소통 상태 좋습니다. 신천대로도 평소보다 교통량이 적습니다. 침산교 통과한 차들 경대교 지하차도 안쪽까지 흐름 괜찮고요. 반대 방향도 무난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밤사이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해서 유입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체감온도가 33도에서 35도까지 올라서 매우 무덥고 또 열대야도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경북 북부 지역에는 밤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정체전선의 남하로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28.1도, 습도는 85%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지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네, 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일신문 김근우 기자, 오마이뉴스의 조정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김근우 기자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 문제도 상당히 좀 오래 이어지고 있는 논란인데, 이 대구 북구의 이슬람 서원 건축 문제가 좀처럼 가닥을 잡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지난주 금요일에 북구청에서 건축주들하고 주민들이 이제 중재 회의를 열었는데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성과가 없이 끝났다고 해요. 네. 이게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좀 진척이 없는 상황인데, 이 북구청하고 주민들은 사원을 다른 부지로 옮길 것을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건축주들 입장에서는 사실 당연히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법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이 학교하고 사원 간, 그러니까 경북대와 사원 간의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동일한 면적의 부지가 아니면은 옮길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몇 차례 전해드렸습니다만은 건축주 측이 이 합법적으로 허가를 다 마무리하고 건축에 착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민원을 이유로 북구청에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건데, 이 법원에서 항소심까지 모두 건축주 측이 승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특별히 위법 사항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건축주들이 1년 반 정도 만에 공사를 이제 재개하게 됐는데, 주민들은 계속해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돌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부터는 이제 공사자재 반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걸 막아서는 주민들하고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건축주 측은 구청하고 주민들이 계속 같은 제안만 하고 있다면 더는 회의를 할 이유가 없다.
방해가 계속된다면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물론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이미 법원 판결까지 나왔고 물론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아직까지 기다리고는 있습니다만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이렇게 방해하는 거는 저는 뭐 그렇게 합리적인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러면은 공사는 재개했고 주민들은 네. 좀 반대를 계속 하고 있는 거네요. 일단 상황은. 공사를 재개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계속해서 막아서는 상황이어가지고 아직 뚜렷하게 뭐 진척이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이게 사실 뭐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뭐 특별히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 건축주 측에서 요구하는 부지를 주민들이 자기 돈으로 사줄 수도 없는 것이고 구청이 그걸 사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건을 보면은 학교와 사원 간의 거리가 이제 그러니까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고 네. 동일한 면적의 터여야 한다. 그렇죠. 이런 왜냐하면은 조건이네요. 이제 건축주 측 입장에서는 이 자기들이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부지를 구해서 이미 기초공사까지 들어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다 포기하고 옮기려면은 사실 그만큼의 혜택을 주지 않으면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네. 서로 간에 약간 양보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양보도 필요하고 주민들도 한 발짝 좀 양보를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예. 건축주 쪽에서도 조금 성의를 보여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없다면 우리가 뭐 천년만년 대치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조금 서로 간에 그 묵은 앙금 같은 그런 감정의 앙금을 좀 풀고 네. 조금은 전향적으로 대화에 나설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지혜로운 해결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대구시가 하천관리, 수변공간 개발, 취수원 다변화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물 관련 업무를 한 곳으로 모아서 효율성과 역량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달 22일 조직 개편을 했는데요. 이후에 시민안전실의 하천 업무, 미래공간개발본부의 수변공간 개발 업무, 그리고 녹색환경국의 취수원 다변화와 수질관리 업무 등 물 관련 업무를 환경수자원국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네. 정책부서 일원화의 핵심은 관련 역량 집중과 효율성 증대를 통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약한 맑은 물 하이웨이 그리고 금호강 르네상스 정책 추진에 힘을 싣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수 폐수 처리 시설의 구축 중인 물기술 신기술을 인증 또는 검증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분산형 테스트베드를 하천으로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예. 또 물기업의 전 주기 지원 사업을 보다 더 활성화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현재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에는 우리나라 물산업을 이끌어갈 141개 물기업이 입주해 있는데요. 이 중에는 100억 원 이상 매출 기업이 2020년 기준으로 6개에서 지난해에는 18개사로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환경부가 최근 3년간 선정한 혁신형 물기업 30개 중에서 대구기업에는 14개가 포함이 됐는데요. 계속해서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예, 대구시가 물 관련 업무를 환경수자원국으로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자,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오늘은 광복절인데요. 독립운동 정신개성사업회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대구 지역 중고등학생 535명을 대상으로 대구 지역 여성 독립운동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응답이 48.4%로 절반에 가까웠는데요. 그중에는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22.4%나 됐습니다. 광복절을 맞아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지역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남성 독립운동가에 가려서 여성 운동가들이 관심을 좀 많이 받지 못했다. 이런 지적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 21세기 2020년대인 지금에 와서도 여성 인권에 대한 주제는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뭐 사회생활을 이제 20년 넘게 뭐 하고 계시는 여성분들이라면 대부분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그 옛날 이게 100년도 더 전 얘기니까 사실은 그때 같으면은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던 시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더라도 똑같은 일을 해도 남성이 한 것만큼 인정받기는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금방 드는데요. 이 2019년 7월에 나온 통계를 참고하면 이 독립유공자로 분류된 15,454명 가운데서 여성은 2.8%인 431명입니다.
근데 이게 과연 실제로 독립운동을 했던 여성이 2.8%밖에 안 될 것인가라고 말하면은 더 많을 텐데요. 그렇죠. 그게 아닐 거라고 보는 게 훨씬 합리적이죠. 다만 어떤 이유에서든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했다든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아니면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음에도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만연했던 여성 차별로 인해서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수일 거라고 보는 게 저는 조금 더 합리적인 생각일 거라고 보거든요. 네. 이 독립운동에 전면에 나서서 이 무장투쟁을 전개한 분도 계시고 이 남성 독립운동가들의 보조 역할에 그치지 않고요. 여성운동 단체를 조직한 분도 있고 이 주도한 인물이 상당수지만 주목받는 사례가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독립운동을 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네. 대구 지역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그럼 주로 어떤 활동을 펼쳤을까요? 네, 우리 독립운동사를 보면 여성들의 역할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3.1운동을 비롯해서 국내외 사회운동 그리고 한국광복군 민주지역 무장투쟁 단체에 가입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독립운동가 집안의 며느리로 그리고 또 아내로 어머니로 살면서 이름 없이 광복의 밑거름이 된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들 중에서 예를 든다면 만주에서 조직된 항일 무력 독립운동 단체인 의열단에서 활동한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리고 1927년 만들어진 여성 항일 구국운동 그리고 여성 지위 향상운동 단체인 근우회에서 활동한 분들도 계시는데요. 국채보상운동 당시 활약을 했던 남일동 폐물 폐지 부인회는 상대적으로는 덜 알려져 있지만 국채보상운동 초기인 1907년에 나라 위하는 마음과 백성된 도리에는 남녀의 차이가 없는데 여자는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 방법을 논하지 않아서 우리는 폐물로 참여하겠다라는 아하. 취지문을 발표하고 또 은장도 은반지를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금연운동을 벌여서 우리나라 근대 여성운동의 효시로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네. 당시 취지문에는 정운갑 모 서씨, 서병규 처 종씨, 정운화 처 김씨 등 모두 누군가의 어머니 그리고 아내 정도로만 기록이 돼 있을 뿐입니다. 네, 이분들이 이제 남일동 폐물 폐지 부인회에서 활동을 하신 분들이군요. 많은 분들이 역사에 이렇게 기록되지 못하고 쓰러져 가셨을 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지역의 여성 독립운동가들 또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일단 아까 전에 이제 조정훈 선배가 말씀해 주셨던 이 독립운동 정신 계승 사업회 조사 결과를 보면 그래도 이제 임봉선 지사하고 이선혜 지사님 이 두 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인지도가 제일 높은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일단 먼저 임봉선 지사님부터 소개를 드리면요. 이 일제강점기에 지금 서문시장이죠. 이 서문박 큰장터에서 이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독립운동가십니다. 이 1897년에 경북 칠곡 출신이시고요. 이 어린 나이부터 이제 명석하셔가지고 이 대구 신명여학교 교사로 재임을 했는데 그때 서울하고 평양에서 만세 시위가 일어나고 여성들이 어떤 활약상을 벌였는지를 이 전에 듣고 두 사람의 그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이제 만세 시위에 동참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 3월 8일 정도, 이 3월 3일 운동이 일어난 지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이죠. 여기 지금의 서문시장 부지에 개성학교하고 대구 고등보통학교, 또 신명여학교 이렇게 뭐 연합 시위대가 나왔는데 이때 이제 신명학교 여학생 50여 명을 이끌고 나와서 인가에 잠복을 해 있다가 이 태극기를 흔들고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 대열에 합류를 했다고 해요. 이 만세 시위가 결국은 이제 그 중앙파출소 이렇게 거쳐가지고 달성 군청까지 대구 전역으로 번져 나갔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일제강점기다 보니까 일본군이 시위대를 향해서 이제 총을 겨누고 이 실제로 이제 무자비하게 구타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전진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때 한 157명 정도가 대구에서 검거가 됐다고 하는데 그중에 네. 임봉선 지사가 포함됐고요. 뭐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굉장히 힘든 옥고를 치렀습니다. 이게 만세 시위가 대구 경북 지역의 3.1운동에 큰 영향을 줬다라는 공훈을 인정받아서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로 이제 일하고 그렇습니다. 있다가 이제 학생들과 함께 그렇죠. 만세 시위에 참여한 경우고 네. 또 지역민이 기억해야 할 대구 여성 독립운동가 또 어떤 분이 계신가요? 네, 임봉선 지사와 함께 이선혜 지사도 서문박 큰 장터에서 펼쳐진 만세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인물입니다. 이선혜 지사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이선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선혜가 곧 이선이고 또 남자가 아닌 여자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었는데요.
임봉선 지사와 함께 신명여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1919년 3월 8일 수업을 마칠 무렵 시위대 앞에 나서면서 오늘은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날이다. 모두 굳게 합심하여 우리의 작은 힘을 망정 다시 찾는 조국에 바치자라고 외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또 만세 시위 과정에서 매우 격렬하게 경찰에 맞선 것으로도 전해지는데요. 당시 우리나라 출신 경찰이 이 지사의 팔을 잡고 만세 시위를 가로막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 경찰이 뺨을 후려치면서 너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으며 무엇 때문에 여자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꾸짖었다고 하는데요. 예. 이선혜 지사는 시위 과정에서 경찰 등에 맞서다가 크게 다쳤고 결국은 6개월형을 받아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뒤인 1920년부터 여성운동에 전력을 기울였는데요. 1928년 31살의 젊은 나이로 사망을 했습니다. 아이고. 정부는 이선혜 지사의 공을 기려서 지난 2010년도에 대통령 표창을 추서를 했습니다. 네, 대구의 여성 독립운동가 임봉선 지사 그리고 이선혜 지사를 좀 자세히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역의 학생들이 이 두 분을 잘 알고 있다고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학생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분들을 알고 있을까요? 사실은 이 앞서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첫 질문에 말씀드렸던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거의 모른다는 응답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만 그 와중에 그나마 이제 좀 인지도가 높으셨던 분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교과서에도 오프라인에서는 좀 교과서로 또 온라인에서는 유튜브를 통한 학습이 많이 이루어진 걸로 보여요. 요즘에는 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 콘텐츠들이 좀 자유롭게 유통이 되다 보니까 네. 굉장히 이쪽을 통해서 접한 사례도 많은 걸로 보이는데 이 독립운동 정신계승사업회에서도 이런 결과를 보면서 유튜브하고 교과서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 활용 범위를 어떻게 가져갈지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네. 실제로 학생들은 이제 뭐 독립유적지라든지 현충시설에 데려가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형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좀 좋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좀 참고를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용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네, 기생 출신이었지만 활약이 두드려졌던 한계옥 열사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한계옥 열사는 소설가 현진건의 사촌형이자 독립운동가의 현정건의 연인이었다고 합니다. 한계옥 열사는 자신을 한 여자로만 보지 말고 같은 동지로 생각해달라 그러면서 애국 동지의 길을 같이 걷게 됐다고 하는데요. 네. 3.1운동 이후에는 상하이로 건너가서 의열단에 입단을 하고 본격적인 항일 무장투쟁의 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그리고 중국어까지 유창하게 해서 만주와 상하이를 오가며 목숨을 건 비밀 공작 등을 수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영화 밀정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밀정의 의열단 최초의 여성단원인 한계옥 열사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영화였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정칠성 역시 기생 출신이긴 하지만 3.1운동 이후에 쪽진머리를 베어던지고 단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유학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정칠성 지사도 1922년 일본 동경의 영어 강습소에서 수학을 하고 귀국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물산 장려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여자 청년회 창립을 주도했고요. 또 전국을 순회하면서 여성의 계급의식을 고취시키는 강연을 하고 일본 경찰에는 여러 차례 체포되기도 했답니다. 예, 참 이 외에도 대구에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을 알리고 기리는 작업 얼마나 하고 있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네, 뭐 사실 저희가 방금 임봉선, 또 이선혜, 또 한계옥, 정칠성 이렇게 여러분들 소개해드렸는데 네. 이 중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몇 명이나 알 것이냐? 저는 그러니까요. 좀 비관적으로 보거든요. 이 여성 독립운동 또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연구하고 현창 사업이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라는 증거입니다. 이 여러 책들도 대구 여성 독립운동 인물사 같은 책을 발간하기도 했는데 이 독립운동 정신계승사업회 얘기를 들어보면은 123분 정도 계신다고 해요. 이 대구를 여성 독립운동의 메카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제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자체와 교육청 그리고 관련 연구단체의 좀 유기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구 경북 여성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또 이들에 대한 연구 결과는 계속해서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을 보고 느끼고 기억할 만한 공간은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요. 그리고 또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대구 경북에서 배출했지만 아직까지는 대구에는 독립운동 기념관도 없습니다. 그렇죠. 시민들이 나서서 독립운동가를 짓자라고 지금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도 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광복절을 맞아서 독립운동가의 자료를 모아 보관하고 연구하고 기록하는 노력이 더욱더 절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매일신문 김근우 기자,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8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인생 전환기에 있는 지역의 청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의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시간 청년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대구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추현호 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죠. 하지만 경조사 행사도 미뤄지는 측면이 있는데 네. 계속 미룰 수는 없으니까 이제 진행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경조사의 축하와 슬픔을 공유하는 마음을 또 우리 청년들이 표현해야 되는데 이 경조사비 고민이 많거든요. 이 현장의 목소리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중장년들에게만 이 경조사비가 이제 고민이 되는 줄 알았는데 청년들도 고민을 하고 있군요. 주로 어떤 부분에서 고민을 합니까? 네, 사실 우리 청년들이 경조사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추이를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경조사비를 당연히 내야 하고 그것의 금액에 대한 고민을 하기보다는 한편으로는 이 경조사비를 왜 필요한지, 왜 내야 하는지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과 궁금증을 가지기도 합니다. 필요성 자체를 궁금해하는군요. 네, 사실 경조사비는 어른들의 잔치집이나 농사일,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돈이나 물건 또 사람을 보태어주던 상부상조의 그 아름다운 마음에서 시작한 전통인데 네. 요즘은 또 개인주의라든가 여러 가지 공동체의식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많고 또 정을 나눈다기보다는 현금을 주고받는다는 느낌이 더 강해진 거죠. 네. 그러면은 청년들은 주로 어떤 부분에 경조사를 내나요? 경조사비를 내나요? 네, 그 취업 포털에서 한 950명 정도 청년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직장 동료 결혼식 한 44%, 동료 측근의 장례식 30%, 또 돌잔치 20%, 병문안이나 생일 파티 한 4%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 수치가 일반적인 청년들의 상황을 어느 정도는 표현해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수가 결혼식, 장례식, 생일 파티 등의 경조사비를 내고 있습니다. 경조사비를 낼 때 아무래도 이제 그 액수 금액에 대해서 고민이 가장 많겠죠. 네, 맞습니다. 가장 명확한 부분은 사실 사회 진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인 또 예비 취업자 또 창업자들이 많이 고민이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경조사비의 범위를 보면 5만 원, 10만 원 사이가 68%로 가장 많고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가 24%, 또 동료들과 모아서 내는 금액도 있죠. 네. 근데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넘어서 어느 정도를 측정해서 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사실 자신의 상황과 영향에 맞게 내거나 혹은 내지 못할 상황이면 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내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결혼식장에 가게 되면 축의금을 내고 방명록에 이름을 남기고 식권이나 선물 교환권을 받게 되는데 축의금을 안 내고 또 그런 걸 받기도 민망하고 또 돈을 적절하게 내지 못하게 되면 상대방이 서운해하거나 또 나와의 관계를 진정성 있게 생각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오해를 살까 봐 네. 또 걱정이 되기도 하죠. 자, 한 번씩은 고민해봤을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요. 근데 경조사비에 대한 청년들의 고민이 적지 않은 만큼 이제 좀 기준이 마련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주제가 너무 많은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지만 잘 다뤄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개최되는 대구 청년축제 주간에 대구 청년센터 주관으로 예술발전소 수창홀에서 이제 청년들의 경조사비라는 주제로 포럼이 열릴 예정입니다. 9월에요? 네, 제가 해당 주제 포럼을 함께 기획하고 사회를 맡아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말 그대로 경조사비의 유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사회적 전통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21세기의 존재 가치에 대한 토론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경조사비가 여전히 지속되고 전속되기가 좋겠다고 판단이 든다면 그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방법과 또 절차에 대한
청년들의 사회적 함의를 도출해 보자는 건데요. 그러네요. 포럼이 시작되기 전에는 보드판에다가 청년들 스스로 어느 정도 금액이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적합한지 스스로 체크를 해보게 하고 그런 내용들을 전문가 패널과 또 청년들과 현장에서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해 보려 합니다. 청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도.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경조사비가 고민이어서 그 어떤 행사에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청년들도 있지 않을까요? 네, 얼마 전 몇 년 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느라 이제 나이는 30이 가까이 다가오는데 뚜렷한 소득이 없어서 부모님께 생활비를 받아 쓰고 있는 청년이 고민 상담 요청을 해왔습니다. 예. 그 요즘에 이제 자기 또래 친구들이 결혼을 하기 시작해서 청첩장이 전달되어 오는데 벌써부터 축의금을 얼마나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는 얘기였죠. 되겠어요. 그래서 그 축의금 부담이 되어서 결혼식장에 못 갈 것 같다는 그 상황이 아주 무겁고 착잡함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축제 기간에서 이런 내용들이 좀 다뤄진다면 상당한 그 이목을 끌 것 같은데 경조사비와 관련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어느 정도 금액이면 적게 드리는 것이고 어느 정도를 넘으면 많이 느껴지는지는 사실 상대적이기 때문에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래 경조사비가 상대방에 대한 마음의 정을 나누는 상부상조의 그런 정신이 있었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어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축하해야 할 자리 그리고 슬퍼해야 할 자리에 함께 참가를 하고 시간을 내어서 마음을 전달하는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네. 경조사비에 대한 부담을 그런 의미를 바탕으로 조금 더 덜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예. 자신의 형편에 좀 맞게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예. 9월에 열리는 그 토론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기대가 되고 또 한번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대구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추현호 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예상 강우량은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에 3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이 되겠고요. 경북 동해안은 10에서 60, 울릉도 독도는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낮 기온은 28도에서 35도 분포로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으니까요. 건강관리에 계속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광장 월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